자, 오늘의 재료는 뭐냐?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배우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무엇을 배울 때 그 배우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습득할 때, 어떤 거를 공부할 때, 습득할 때, 어떻게 습득하고 어떻게 공부하고 그 과정이 어떤지를 조금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배우는 방법에서 배우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어떤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책도 읽고 뭐 영상도 많이 보고 그랬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많이 봤었냐면 많이 보고 책도 읽고 했었냐면 자기주도적 학습에 굉장히 떨어져 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학원에 가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 그대로 하고 학교에서도 이거 배워라, 이거 외워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냥 정답이 주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는 맞춰가는 식으로 항상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혼자서 무엇을 새로 배우고 싶을 때 그 방법, 그러니까 어떤 것부터 차례로 해야 될지 감이 전혀 안 잡히고 또 무엇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런 방향도 전혀 몰랐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간도 굉장히 낭비를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AI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나 저기 자본주의에서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많이 무엇을 성취한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배워야 하는, 그러니까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라. 배우는 방법을 공부해라. 이런 얘기를 하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가면 갈수록 인공지능 그리고 AI, 그 시대가 오는 것은 그냥 사실이잖아요. 불가피한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핵개인화, 핵개인화라는 그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개인의 시대가 온대요. 근데 그 개인의 시대에서 더 쪼개진 마이크로 시대가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시대가 온다는 건 결국 그 하나가 엄청 세밀하게 쪼개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쪼개진 것에서도 여러 발전이 있을 거고, 근데 그 발전도 아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어떤 배움, 여러 가지 시간적 투자가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튼 정보가 이제 더 하루에 생겨나는 정보, 새롭게 태어나는 정보들이 수없이 계속 이제 증산이라 하나요? 어, 계속 이제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도태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새로운 것들을 어떻게 빠르게 습득하고 배우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지금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옵시디언이라는 노트를 사용한다고 했었는데 거기에도 공부하는 방법, 뭐 강의를 듣는 방법, 뭐 책을 읽는 방법 같은 것들도 막 적어놨었고 지금은 이제 뭐 귀찮아서 안 하고 있긴 한데 대충 저의 인사이트 잠시만요. 제가 뭘 적어놨더라? 어 배우는 방법 독수리 오케이. 제가 적어놨던 것들을 조금 공유해 볼게요. 음 일단 배우는 방법 어 요즘에는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코딩을 배우던가 AI랑 함께해서 원래는 몇백 명이 해야 될 걸 혼자서 막 하고 그런 결과물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시작된 게 뭐 탑다운 방식, 내가 만들 것, 내가 이룰 것에서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필요한 것들을 밑으로 생각해서 그 가장 밑에서 나온 걸 그게 기초겠죠. 그것부터 시작해서 반대로 올라가는 개념이던데
그런 탑다운 방식도 있고 독수리 공부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것만 독수리처럼 이렇게 먹잇감을 낚아채듯이 하나씩 건지는 거죠. 그리고 뭐 암기, 장기 기억 이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일단 배우는 방법이 저는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는 방식과 내가 필요한 것부터 하나하나씩 공부하는 방법. 처음부터 배우는 거는 말 그대로 책 1페이지부터 마지막 300페이지까지 읽는 이런 느낌인 거죠. 강의도 1강부터 10강까지 차례로 다 보는 것. 이론부터 꼼꼼하게 하는 것들. 그런 방식이 첫 번째 방식인 것 같고, 두 번째 방식은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먹는 방식. 말 그대로 내가 현재 필요한 부분, 그 부분을 책에서 골라서 그 부분만 보고 접고, 강의도 내가 필요한 강의만 보고 내가 필요한 영상만 보고 다른 것들은 다 내쳐두고, 뭐 이런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저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방식이 학교 교육,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육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전통적이지 않고 조금 더 하이브리드적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첫 번째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하긴 하는데, 저는 그 방식도 필요할 때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한 분야를, 어떤 하나의 것을 진짜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으면은 그 단편적인 것들만 공부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 그 이상의 것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한 사람이 자기의 인사이트를 말할 때 그게 자기가 말했던 그 내용들 그것만 알아서 그런 인사이트가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자기가 경험했던 것, 자기의 여러 가지 분야의 지식들이 합쳐져서 그런 인사이트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철학책이든 굉장히 어려운 책을 보면은 각주, 그러니까 부가 설명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하나에 집중돼서 어떤 하나의 지식을 정말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다면 이론부터 하나하나 차근씩 차근씩 배우는 그런 전통적인 교육 방식도 굉장히 훌륭한 방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로 요즘처럼 현대처럼 빠르게 성과를 내야 되고 빠르게 뭐 인공지능도 뭐 며칠 지나면 새로 하나 나오고 이런 너무 빠른 시대에서는 그런 방식이, 그러니까 첫 번째 방식이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추천하는 방식이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를 생각을 해서 거기서 시작하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하나하나씩 채우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한다고 쳤을 때 어떤 장르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 장르를 만들고 싶은데 그 장르 이외에 지식들, 뭐 예를 들면은 클래식에서 사용되는 뭐 코드 진행, 클래식에서 사용되는 멜로디, 클래식에서 사용되는 뭐시기, 뭐 대중음악에서 사용되는 뭐시기 여러 가지 지식이 있잖아요. 화성학 지식, 뭐 리듬, 뭐 멜로디, 뭐 역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배우지 말고 그런 것들 이외에 내가 현재 만들고자 하는 그 장르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배우자는 거죠. 그걸 배우면서 내가 모르는 것들을 하나씩 채우는 방식인 그 독수리 공부 방법이라고 하긴 하던데, 그렇게 현재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가 이때는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공부를 하고, 이런 방식은 지금으로선 비효율적인 것 같다. 지금은 인풋보다는 아웃풋을 더 빠르게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가 다시 배워야겠다. 다시 무엇을 습득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는 그런 능력이라기보다는 경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항상 언급하는 게 그 과학자의 실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어떤 분야든지 그것들을 한번 조합해보는 그런 실험적인 마인드가 우리가 미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살아가는데 중요한 어떤 강점이 될 수도 있다고. 근데 이것을 저는 그냥 느낌으로 아,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것을 이론적으로 풀어서 뭐 약간 뭐 전문 지식을 섞어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새로운 것들을 조합해보는 그런 능력들도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선행돼야 될 게 내가 어떻게 배워야 되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도 전부 다 잘 캐치하고 있어야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배우는 방식은 거기서 좀 많이 벗어난 방식을 많이 채택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이 다 알려주고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보다는 그냥 답을 맞추려고 해설지에서 뭘 외우거나 이런 시간이 많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그게 필요할 때가 있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런 전통적인 방법이. 근데 그것 이외에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을 그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 자기주도적 학습에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이 있고 제가 말한 둘째 방식 내가 필요한 것들을 빠르게 빠르게 캐치해서 그것들을 공부하고 그것들을 연결시켜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그런 새로운 방식도 있고 이제 그것들을 선택하는 그 능력이 자기주도 학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배워야 될 분야들 그림도 있고 뭐 음악도 있고 스토리를 적는 그런 방법도 있고 도제 방식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어떤 거인의 어깨에서 놀아라. 거인의 어깨에서 살펴라. 도제 방식. 음, 사람 옆에서 관찰하고 아니면은 뭐 좋은 스승님 만나서 옆에서 배우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 그냥 일단 혼자서 내가 뭘 못하는지를 알고 싶었거든요. 학원 가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일단 내가 스스로 난관에 부딪혔을 때 어떤 벽에 마주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부시고 나아가는지 그것을 이겨내고 한 발자국 나아가는지 그런 경험을 살면서 진짜 해본 적이 없어요. 거짓말 안 하고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시간을 너무 낭비를 했고요. 근데 이 시간을 낭비해도 저는 이게 고집이죠. 아, 그 고집 때문에 아직도 혼자서 뭘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배워야겠죠. 왜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성장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분야든 다 똑같은 것 같거든요. 일단은 지금은 저는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그 능력, 그 경험을 키우고 싶어서 시간을 낭비하면서까지 예, 그냥 혼자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적어놨던 내용 중에 뭐 한두 가지를 얘기해 보자면 수영을 영상, 책으로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영을 배우려면 직접 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행동하는 게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일견, 뭐 백견이 불여일행인가? 아무튼 그 끝이 뭐냐면 한번 뭐 읽는 것보다 한번 생각하는 것보다 한번 행동하는 게 더 값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에서는 행동이 최고다. 행동이 최고다. 근데 그 행동하는 게 많이 어려워요. 왜냐면 행동하면은 일단 부딪히게 돼 있거든요. 무엇을 하든 이게 이게 편하게 나아가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아무튼 행동이 중요하다.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어, 장기 기억.
단기 기억 그 얘기를 했죠. 이건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100년 공부법인가? 그 책 그 이름이 100년 공부법인가 책 이름이 그래요. 근데 거기서 제가 전부 다 읽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 지식을 내 걸로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일단 쉬운 말로 내가 배웠던 내용을 남에게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남을 이해시킬 정도로 잘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기억, 장기 기억을 하고 싶다면 여러 번 볼 게 아니니까 예를 들면 책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넘기고 싶으면 책을 여러 번 볼 게 아니라 책을 봤던 내용을 책을 보지 않고 내가 직접 아웃풋 해보는, 직접 꺼내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근데 그 꺼내는 연습이 정말 처음에는 고통스럽거든요. 왜냐면 뇌가 그쪽에는 그, 그 생각, 그러니까 그 기억에는 뭔가 강한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점차 하면서 그 기억들이 탄탄해지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내가 직접 그 내용을 꺼내보는 역할을 하면서. 아무튼 자 이제 총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자기주도 학습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그 배우는 방법을 또 배워야 된다. 배우는 방법에는 내가 생각했을 땐 두 가지가 있다. 전통적인 기초부터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배움이 있고 두 번째는 조금 더 하이브리드적인 배움. 내가 필요한 것부터 공부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요즘 시대는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정보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두 번째 방식을 채택하는 쪽으로 많은 배움이 그것으로 통해서 새롭게 배워야 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지 않을까. 말 그대로 어떤 분야, 그 분야의 커다란 그 지형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커다란 느낌을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만들고 싶은 걸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정하고 그 과정에서 처음부터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정한 거에서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다 공부하지 말고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거기서 필요한 것들만 독수리처럼 낚아채는 그 방식이 더 유용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통적인 공부 방법을 무시하진 마라. 그 전통적인 공부 방법은 내가 어떤 지식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쌓고 싶을 때는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생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무조건 행동해야 된다. 행동이 최고다. 그냥 뭐 아이디어든 뭐든 그거는 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다 쓰레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영도 직접 하면서 배우는 거지. 내가 책과 이론을 알고 영상을 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동해라. 나한테도 행동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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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 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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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관. 행동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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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관.